동포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행동하는 건 매우 멋진 일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를 위한 행동이니까요. 진격의 거인에서는 이런 행동에 대해 모인 동아리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들은 에르디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전부 다 할 정도죠. 예거파는 사실 에렌 예거의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파벌이지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에렌보단 프록이 더 예거파의 단장일 정도로 많은 활약상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록의 시선에서 등장부터 퇴장까지 한번 시간선을 같이 가보도록 하죠. 프록은 원작 챕터 70화에 등장하고 애니에선 48화 방관자 에피소드에 등장합니다. 이 당시 조사병단은 월마리아 탈환 작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리고 빙폭석 발견과 거인의 처형 도구, 경질화 실험 같은 것들로 인해 예전보다 인류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 상태고 너도 나도 역전의 용사가 되고픈 타 병단의 인원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이 당시 프록은 원래 주둔병단 소속이었지만 선전에 힘입어 조사병단에 들어왔죠. 애니는 확실히 캐릭터가 정해진 상태지만 원작에서는 그냥 흔해 빠진 엑스트라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월마리아 탈환 작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챕터 79와 퍼펙트 게임에서 짐승 거인이 싹쓸이를 할 때 대사가 배분되며 지속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는 80화에선 폐색이 짙은 조사병 단원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치죠. 이때의 대사는 정말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안타까운 부분이라 와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포의 순간에서 패닉에 빠지고 울고 떨며 초조해지거든요. 그치만 정말 다행인 건 이 프록의 현실적인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있을 엘빈이 하는 기조연설에서 더욱더 강한 임팩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미난 건 몇몇 진격거 팬분들은 기조연설을 듣고 우연치 않게 살아남아 엘빈을 호송시켰기에 프록이 그의 마지막 의지를 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대사나 작가가 그린 연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눈치가 없는 엘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둘 다 공통점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프록은 자기가 조사병단에 들어왔을 때 나는 특별하다, 다를 것이다 라고 강조하지만 결국 독백을 하는 모습 속에서 현실로 돌아오죠. 그리고 엘빈도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낀 것보단 주변에서 특별하다고 강조합니다만 핀치에 내몰린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개 병사와 단장의 차이?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지만 제일 큰 건 트리거라는 겁니다. 이 답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타임라인을 굴리고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챕터 90 애니로는 59화에서 훈장 수여식에 모인 자리에서 마를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히치에게 팩트를 꽂아버리고 분위기가 냉각화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꺼냅니다. 사실 여기서의 대화는 지붕 위에서의 이지선다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정과 결과에서 프록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소시키질 못했기에 갈등은 계속 이어진 것이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걸로 귀결된 거죠. 이 장면에서 에렌과 프록이 대립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르민이나 미카사 같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친구들에 비해 프록이 굉장히 논리정연하다는 걸 알았는지 훗날 에렌은 예거파의 대변인으로서 프록을 택하게 되죠. 바다를 보러 갔을 때도 원작에서는 안 나온 장면입니다만 애니에서는 프록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장면이 추가되었는데 나무위키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원작에서 서사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 넣은 장면이었죠. 조사선단 사건으로 완전히 막혀있었던 파라디 섬의 쇄국 정책이 의용군에 의해 풀리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지크의 계획을 듣게 되며 지속적으로 섬의 기술들이 업그레이드되고 트로스트구의 열차 완공 기념식까지 끝난 직후 옐레나에게 어떤 말을 들은 프록은 에렌과 옐레나를 만나게 해주며 에렌이 지크의 계획을 따르는 척하는 걸 같이 동조합니다. 그리고 에렌의 계획대로 레벨리오 전투에 참가하지만 계획을 알고 있던 프록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과격하게 행동하죠. 그리고 레벨리오 전투를 마치고 비행선 안에서 첫 출진을 기념하여 승리를 외치는 모습은 한지가 단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단장과도 같은 모습을 보였죠. 혹시라도 엘빈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렇게 승리를 외쳤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말에 전사되온 가비에 의해 사샤가 총을 맞고 쓰러지며 프록은 동료들을 데리고 짓밟아버립니다. 원작은 사샤에 대한 감정을 더 부각시키고 싶었는지 짓밟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만 애니에서는 조사병단원들의 화난 걸 클로즈업 시켜서 보는 게 사람이 아니라 악마를 보는 것처럼 짓밟는 모습이 매우 적나라합니다. 이때 우리의 감정은 프록의 표정에서 드러나죠. 레벨리오 전투 전까지 프록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비추지 않았던 건 작가가 의도한 연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섬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가정하면 프록의 의지는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앞뒤가 맞질 않게 됩니다. 그렇게 일부러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해석되죠. 섬으로 돌아왔지만 병단이 에렌을 구금한 걸 세상에 널리 알렸고 이에 프록과 신병들은 붙잡히나 그저 에렌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말하며 순순히 징벌방에 갇힙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에렌이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해서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죠. 가장 먼저 숨겨놓은 지크를 찾기 위해 레스토랑에 있던 한지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동료들을 전부 연행하죠. 한지와 대화 도중에 프록이 광기가 섞인 모습으로 웃는 장면에서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들 하지만 저는 여기보다 좀 더 뒤에서 광기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프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옳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백국이 훈련병들 앞에서 연설을 하여 이들의 결속력을 예거파에 묶어버립니다.
죽여버리죠. 이 연설하는 장면은 정말 솔직하고 결단력 있어 보이는 프록의 명장면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한지를 따라 지크가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리바이, 남겨진 거인을 지켜보다가 지크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 때 한지와 리바이를 놓치고는 지크와 함께 시간신화구로 떠납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간신화구는 이미 마레와 에르디아가 한창 전투 중이었고 차력거인 쪽에 붙어서 공격하지만 갑자기 죽은 모습을 보고는 의아해하다가 피크의 작전으로 역으로 당하며 짐승 거인이 낙사당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후 땅울림이 발동되어 벽 안에 거인들이 바깥으로 걷기 시작할 때 옐레나에게 의용군을 전부 집합시키도록 명령하고 그제서야 에렌에게서 들은 말을 모두에게 알리죠. 하지만 의용군 중 한 명이 프록의 말에 반박하자마자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때론 이런 단발로서 죽이는 모습보단 말로써 회유하는 게 정말 끝내주죠. 의용군들에게 선택의 시간을 준 것도 더불어 장과 미카사를 설득시키면서 시간을 벌기까지. 병단도 전부 사라졌고 의용군도 제압했으며 이제는 아무도 예거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옐레나와 오냥코폰을 처형하려고 할 때 하는 연설은 에르디아 제국 사람이라면 정말 피가 끓을 수밖에 없는 예쁜 말만 골라서 하는 GPT 같아 보이죠. 차력 거인의 개입으로 처형은 실패로 돌아가고 미카사도 사라진 걸 깨달은 프록은 이들이 전부 배신했다는 걸 눈치채고 서둘러 아즈마비토의 비행정이 있는 항구로 미리 가서 일행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대화에서 프록이 뭔가 오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메타인지가 철저히 된 것처럼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연합과의 전투에서도 에렌을 막으러 가는 걸 막기 위해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모습에서 모든 팬분들이 엘빈이 했던 월마리아 탈환작전 기조연설과 비슷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증원군은 키스 샤디스에 의해 저지당하고 항구에 남겨진 예거파는 전부 연합에게 당하며 마지막 단 한 발을 노린 프록의 대창은 가비에 의해 가로막히며 실패합니다. 그런데 강인한 정신력으로 배에 붙어서 오디아까지 따라온 프록은 최후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미카사가 발사한 입체기동장치의 앵커가 목에 박히며 그 자리에서 즉사하며 생을 마감하죠. 이렇게 프록의 삶을 돌이켜보면 장처럼 보통의 병사였지만 아까 말했듯이 트리거가 발동됨에 따라 행동을 하는 캐릭터였는데요. 사실 프록 스스로 어떤 일에 있어서 결단을 내린 적은 없어서 마치 누군가가 총을 쏜다고 말해야 격발하는 캐릭터였죠. 그리고 그 총들은 먼저 엘빈이었고 그 다음은 에렌이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작가의 연출에서도 보는 것처럼 프록은 거인전에서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월마리아 전투에서는 초짜 신입이라 전투에 나서기보단 말을 대피시키는 역할이었을 뿐이고 레벨리오 전투에서는 거인보다 마레군과 민간인을 죽이는데 열을 올렸으며 파라디섬 상륙 전투에서도 뒤늦게 합류하여 차르거인과 대치합니다만 문제는 구형 입체기동장치와 칼날 조합은 프록에겐 숙련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죠. 그래서 후반 가서도 주로 즐겨 쓰는 뇌창과 소총을 무장한 걸로 보아 작가가 일부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위해 특화시킨 캐릭터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프록의 출신지가 원래 주둔병단이라 거인전을 거의 하지 않았던 캐릭터였기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프록의 성향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연급 캐릭터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치고는 아직 어린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서로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하는 답답한 기분이 느껴졌거든요. 다시 말해 신체적으로 뛰어난 병사들이지만 전달과 호소는 아직 부족한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게 필요했는데 사실 팩트만 이야기하면 분위기를 조질 수 있으니까 기존 엑스트라 중에 한 명을 투입시키는 걸 의도했다고 봅니다. 프록은 2부에 들어와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멸망을 기다리는 게 아닌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줬고 애국심 하나만큼은 이거 고트였죠. 연설하는 모습에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분산될 수 있는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왜 이 캐릭터가 엘빈을 잇는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곳곳에 널려있죠. 예거파는 에렌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동아리지만 동시에 왜 에렌을 지지해야 하는지 이유와 설명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프록이었습니다.